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의회가 지난 3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른 상하원 선거를 마치고 워싱턴 의정 활동에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한반도 관련 법안과 결의안 22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대북 제재 강화 법안과 한국전 종전 촉구 결의안 같이 관심을 모았던 안건들 모두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자동 폐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에 계류 중인 한반도 관련 안건은 미한동맹 강화를 위한 같이 갑시다 법안과 대북 제재 강화 법안,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과 한국전 종전 촉구 결의안 등 모두 22건입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회기에 모두 31건의 한반도 관련 안건이 상정됐지만 이 가운데 약 30%인 9건만 처리된 겁니다. 미국 의회의 회기는 2년 단위이기 때문에 연내 처리되지 못하는 안건은 내년으로 넘겨지지 않고 자동 폐기됩니다. 이번 회기는 상원이 다음 달 18일, 하원은 다음 달 10일에 종료되는데 다음 주 추수감사절 휴회를 제외하고 남은 올해 의정 활동 기간은 2주에서 3주에 불과합니다. 하원은 한반도 관련 안건 심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원은 11월 18일 본회의에서 21개 안건을 심의한 뒤 채택할 예정인데 여기에는 미한동맹과 관련된 결의안 2건이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의 아미베라 하원 외교위 아테소 위원장이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미한동맹 한국전쟁 70주년 기념 결의안과 민주당의 톰 소지 하원 의원이 지난 1월 대표 발의한 미한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입니다. 수우지 의원의 결의안은 미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의 단연 단위 체결을 촉구하는 내용이 새로 포함돼 채택될 전망입니다. 하원의 이번 안건 심의는 그동안 미한 방위비 분담 협상과 연계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 사이 제기됐던 우려가 반영됐습니다. I am worried based on previous comments from the administration and the negotiation that has gone over how much South Korea should pay for our presence there. I am worried about that fraying a very important alliance, as I said earlier. 하지만 나머지 20건의 안건들은 연내 처리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민주당의 로칸나 하원 의원이 지난해 초 상정한 한국전 종전 촉구 결의안은 현재까지 진보 코커스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51명의 지지를 받았지만 상임위조차 넘지 못하고 가장 오래 계류된 한반도 관련 안건입니다. 민주당 내 중도 성향의 의원들은 물론 공화당까지 초당적 지지를 이끌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 위원장이 지난 회기에 이어 상정한 초당적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인 리드 액트는 지난해 말 제정된 원비원법에 이어 의회의 추가 대북 제재법이 될지 주목됐지만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에 장기 계류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미한동맹 강화를 위한 상하원 동반의 같이 갑시다 법안과 대북 인도 지원 강화 법안, 하원의 푸에볼로 호흡 반환 촉구 결의안과 북한 수용소철 폐촉구 결의안, 상원의 미북 이산가족 법안 등이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올해 미국 정치권의 관심이 11월 3일 선거에 쏠린 데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비상사태, 그리고 미북 협상 교착 상황 등의 영향으로 한반도 관련 안건은 의회의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으로 파악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을 습격한 반북단체 자유조선 측 관계자가 사건 당시 배후에 미국이나 북한이 있을 수 있다면서 관련 증거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자유조선은 피살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을 구출시킨 단체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현재 김한솔은 미국 중앙정보국 CIA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2월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을 습격한 혐의로 체포된 크리스토퍼 안 씨의 변호인은 지난달 법원에 검찰의 협조를 요청하는 문건을 제출했습니다. 안 씨의 변호를 위해 미국 검찰이 몇 가지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는 건데 여기에는 북한인들도 당시 습격 사건에 동의했다는 점과 또 미국 정부가 암묵적이든 혹은 명시적이든 자유조선의 사건을 승인했다는 사실 등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 같은 주장은 당시 반북단체 자유조선의 습격 사건에 미국 정부와 심지어 북한 측 누군가의 승인이나 동의 과정 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미국 검찰은 곧바로 반박 서류를 내고 그와 같은 증거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며칠 후 재판부도 결정문을 통해 변호인이 요구한 증거 항목 10개 중 1개에 대해서만 공개를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한 건은 미국 수사당국이 확보한 북한 당국자들 간의 교신에 대한 것으로 여기에는 자유조선의 습격 사건이 강제적인 침입이 아니었거나 북한 대사관 측 목격자들이 말을 바꿔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유조선은 최근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 대리의 탈북을 도운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조카이자 화학물질로 살해된 김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을 구출해 신변 보호를 한 단체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김한솔은 지난 2017년 김정남 살해 사건 약 3주 뒤 유튜브 영상에 등장해 자유조선을 이끄는 에이드리언 홍창 씨 등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바 있습니다. My father has been killed a few days ago. I'm currently with my mother and my sister, and we're very grateful to Adrian for his help. 이런 가운데 한국계 미국인 작가 수키 킴 씨는 16일 미국의 주간지 뉴요커에 기고한 글에서 김한솔과 가족들이 현재 미 중앙정보국 CIA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이 글에서 김정남 살해 사건 당시 마카오에 거주하던 김한솔이 에이드리언 홍창 씨에게 연락을 취해 도움을 요청했고 이후 홍창 씨는 한 개 나라로부터 김한솔 가족의 피신을 허락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한솔과 가족들이 다음날 CIA 요원에게 인계됐고 이후 네덜란드로 향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CIA가 김한솔과 그의 가족을 어디론가 데려갔지만 그것이 네덜란드인지 혹은 다른 나라인지는 불분명하다고 밝혀 관련 내용들에 대한 사실 여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해군이 최첨단 이지스 구축함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요격하는 시험에 성공했다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미사일 방어청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오후 7시 50분쯤 하와이 인근 이지스급 구축함에서 태평양 마셜 군도로부터 발사된 가상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요격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ICBM 요격에는 미국과 일본 회사가 공동 개발한 고고도 해상 요격 미사일 SM-3 블록 2A가 사용됐으며 미사일이 태평양 상공 대기권 밖에서 격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존 힐 미사일 방어청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시험은 개발된 레이시온 미사일이 ICBM급 표적을 성공적으로 격파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미국의 이지스 프로그램에 대한 놀라운 성과이자 중대한 이정표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정한 연간 정제유 대북 수출량 50만 배럴 제한 이행 방안과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가 정제유 전환율 합의를 지연시켜 제재 이행에 차질을 빚게 만들고 있다고 유엔 주재 독일 대사가 밝혔습니다. 크리스토퍼 호이스겐 유엔 주재 독일 대사는 17일 유엔 안보리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 핵실험에 대응해 대북 정제유 수출량을 연간 50만 배럴로 정한 대북 제재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결의안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여기에는 제재위원회의 수출 내역을 배럴 단위로 보고해야 하는 의무도 포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중국은 지금껏 배럴이 아닌 톤 단위로 보고하며 해당 의무를 저버려 왔고 전환율 관련 합의를 3년 이상 지연시키면서 위원회 결정과 협의회의 신뢰성을 손상시키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호이스겐 대사는 또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한 질문에 북한은 국제법에 어긋나는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고 개발 비용을 국가 재건과 주민들을 위해 사용하면 해결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유엔은 각국의 인도주의적 사안과 관련해 제재 면제 조항을 적용해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인도주의적 위기 해결에 대한 책임은 북한 정권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북한의 핵 문제가 자신의 외교 정책에서 주요 이슈였으며 국제사회의 신뢰로 대북 제재를 이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17일 출간한 자신의 세 번째 회고록 약속의 땅을 통해 취임 첫 해인 지난 2009년 4월 체코 프라하를 찾아 핵무기 없는 세상을 촉구하는 대중연설을 한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북한과 이란이었다면서 이들 두 나라의 핵 프로그램 진전을 막을 방법을 찾아야 했고 강제력이 있는 경제적 제재를 포함해 두 나라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할 시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 도발과 관련해 당시 유엔 주재 미국 대사였던 수전 라이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결의 1874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게 이끌었다며 이는 미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 개선으로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앞서 상원의원 시절인 2006년 첫 번째 자서전으로 아버지에게 받은 꿈들을 펴낸 바 있으며 44대 대통령 선거 출마해인 2008년에는 두 번째 자서전 담대한 희망을 출간했습니다. 미국 차기 행정부가 강화된 대북 제재와 압박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핵심적이라며 이를 위해 북한과 금지된 거래를 지원한 중국 기업과 은행에 대한 제재를 가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미국 민간 연구기관인 애틀랜틱 카운슬은 16일 공개한 트럼프 행정부의 기록과 차기 행정부를 위한 재현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차기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할 국가 문제로 설정했다면 대북 제재와 다른 형태의 압박을 다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북한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압박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북한과 금지된 거래를 지원한 중국 기업과 은행에 대해 위협과 제재를 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중국의 주요 은행에 대한 전면적인 제재는 미국도 타격을 입힐 위험이 있다면서 중소규모의 중국은행과 기업을 대상으로 제재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